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9%, 경북의 절반을 배출하는 산업도시 포항은 탄소 중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규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시 전체가 침수되고 무슨 태풍이 이런 태풍이 있노네. 대한민국에 처음 봤네. 해수면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올해 포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기상이변이라는 무서운 결과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철강도시 포항에서는 2017년 기준 연간 3,7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9%에 해당됩니다. 전 지구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 40%, 2050년에는 100%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상황. 온실가스 제로 시대가 27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포항은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포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93%는 산업 부문에서 나옵니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산업의 쌀, 철을 만드는 제철소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철광석에다 탄소 대신 수소를 결합시켜 철과 물을 얻어내는 수소 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소가 25% 포함된 환원가스를 사용하는 파이넥스 설비를 가동 중이어서 실현이 불가능한 기술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포항제철소에 데모 플랜트를 지어 수소 환원제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넥스를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유동 환원로를 2030년까지 상용 규모 약 한 100만 톤 규모로 포항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 철강 생산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비교적 탄소 중립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 부문은 이렇게 줄여나간다지만 나머지 7%를 배출하는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먼저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나오는지 배출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수송 37%, 상업시설 24%, 가정 20%, 폐기물 10% 순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녹색 건축물을 짓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숲을 더 늘려 탄소 흡수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지역 대학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만들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항시는 탈탄소 사회에 대비해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2차 연료전지, 바이오, 친환경 수소 산업 등이 바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수소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수소를 활용한 가스 터빈이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미래의 탄소 제로 발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전찬걸 전 울진 군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찬걸 전
전 군수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찬걸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집무실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북도의원, 울진군 의원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갖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최초의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가 9달의 교육을 마치고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업 기술을 교육하는 애플 제조업 R&D 센터도 세계 최초로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고 화면에 맞춰 한쪽 눈을 가립니다. 3, 2, 1, complete.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뜨고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 환자는 2.1도라고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소아사시각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측정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을 좀 미리 진단을 해서 좀 치료를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앱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주는 앱부터 아이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 앱까지 모두 올 3월 국내 최초로 포스텍의 문을 연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1기 수료생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수료생 200명은 9달 동안 애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코딩과 디자인,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70개 이상의 앱을 개발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처음에 가장 쉬운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UIKit라고 애플 iOS를 개발할 때 가장 정수인 그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첫 애플 제조업 R&D 센터도 포스텍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플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업 기술을 교육합니다. 첨단 개조 기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성장, 그리고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데 필수입니다. 한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나선 글로벌 기업 애플의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필순 전 포항시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지난 5월 8일 선거 구민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말한 뒤에 현금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한 금품의 규모, 의사 표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당선된 시의원직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 미술을 대표하는 불교 조각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전시실을 개편해 문을 열었습니다. 평면적이던 기존 전시와는 달리 360도에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입체화했고 매핑 기술로 작품 내용을 표현하는 새로운 전시 기법도 동원됐습니다. 임재호 기자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새로 개편해 문을 연 불교 조각실입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차돈 순교비를 만납니다. 이차돈의 순교와 신라에서 화려하게 꼽힌 불교 문화를 매핑 기술로 표현해 눈길을 끕니다. 전시실에선 불교를 지킨다는 다양한 신장상과 부처와 불상 등 대표적인 신라 불교 조각 70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독으로 전시하는 백률사 금동약세 열애 입상, 신라의 대표적인 금동불로 180cm에 가까운 크기가 인상적인데 앞면은 물론 뒷면에서도 불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역동성과 그 힘찬 그런 그 신라의 불교 조각을 신장상을 통해서 이번에는 보여주고자 했고요. 단독 전시를 통해서 이제 신라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줬던 그런 감동을 현대인의 우리에게도 불교 조각실은 기존 전시와 달리 입체적으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고 관람객들이 작품 사이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색채와 장식을 최소화했고 노출 전시로 조각상이 지닌 조형성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작품의 이해를 돕는 5편의 영상과 관람객이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촉각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그간의 박물관 전시는 이게 벽면에 붙여가지고 평면적인 전시였어요.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불상을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매핑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 안전과 최적화된 전시 관람을 위해 불교 조각실에 지진 대비 면진 받침대와 전면 저반사 유리를 도입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향토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는 27회 포항 MBC 3일 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늘 포항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5건이 선정된 본상의 봉사 부문에 사랑의 밥차 경상지부 임지혜, 포항시 평생교육 지도자회 김용재 씨가, 교육 부문에는 한의사 손광락, 문화 부문에 작가 김진홍, 전통 부문에 불교미술 이강현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만여 명이 나눔을 실천한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연합회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포항철강산업단지는 물류운송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 평소 하루 출하량의 80% 수준인 2만 톤 이상을 출하했으며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파업 철회 직후 제품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평소 하루 출하량인 8천 톤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동국제강과 세아제강 등도 출하량이 빠르게 회복 중에 있으며 곧 파업 이전 수준의 출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극 한파가 밀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9도 선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면서 내일 새벽 울릉도를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바다에서도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주와 영덕, 울진이 1도, 포항이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8도, 경주와 포항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가장 춥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상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한파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은 망향정 일대에서 개최해왔던 연말 연시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면 취소합니다. 울진군은 해맞이 행사를 당초 계획했지만 많은 군중이 밀집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있어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울진을 찾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해서도 안전사고와 혼잡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신경주 역세권 일대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거점 육성형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특별 건축구역 지정 등 73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경주시는 2031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수원, 민간업체와 함께 신경주역 일대 113만여 제곱미터에 5,400억 원을 들여 복합 환승센터와 컨벤션 시설, 다목적 스포츠 컴플렉스, 수소 융복합 시설 등이 들어서는 융복합 자족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 대성아파트 부지에 포항시 북구보건소와 재난트라우마센터가 전국 최초로 통합 건립됩니다. 북구보건소와 재난트라우마센터는 4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 2층은 건강문화공간, 3, 4층은 보건소 진료공간과 트라우마 상담치료실로 조성됩니다. 2024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5년부터 시민들에게 통합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11회 경북 학생 댄스 경연대회가 경북 지역 20개 학교에서 21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포항예술고 왁스가 차지해 경북교육감상을, 금상 중등부는 포항여중 유로비트, 고등부는 경산 대경문화예술고 디카스가 포항문화방송 사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K-팝, K-댄스로 미래 한류를 이끌어갈 재능 있는 인재 발굴과 공부 외에 특기를 찾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학생 댄스 경연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동물사랑 보호센터가 높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센터를 통해 구조된 동물은 1,163마리며 이 가운데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 입양동물은 42%인 480마리로 전국 평균 27%보다 높습니다. 경주시는 내년에 3억 원을 들여 패티캣 교육과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 입양 활성화에 나서고 반려동물 운동장도 만들 계획입니다.